어떤 실수를 해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스님이 나는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정신적 수모를 당하는 외도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우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당연히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당연히 분노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사랑도 있는 것이고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별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배나무에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거를 맞으면서도 계속 피가 날 때까지 맞는 것은 그러면서도 피할 줄을 모르고 생각을 끊어야지. 분별을 그렇게 많이 해서 되겠어? 세상 살면서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마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공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바깥길을 걷는 것이라고 외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마음 바깥의 길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속의 길 말고는 그 바깥의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정신은 제가 아까 위대하다고도 표현했고 날카롭다고도 표현했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깥에 지금 바깥에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있게 되나요? 없게 되나요? 정신 바깥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면 바깥에 뭔가가 생겨나나요? 없어지나요? 나중에는 한 20번 반복하면 생겨납니다. 바깥에 분명히 여기 말고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빨리 가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정신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을 벗어난 뭔가가 초월된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 정신 속에 있는 건가요? 내 정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정신 속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 바깥의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깥 길을 간다라고 해서 외도라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깥 길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내 스스로의 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바깥의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게도 나의 스스로 믿음으로 하여금 내 바깥 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바깥 길을 가는 중생이다 해서 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5쪽에 그 중간에 보시면 문단이 끝났는데 그러므로 그 실체를 알고 그것을 오히려 잘 써야 한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다. 크게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저한테는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실체를 알고 그것을 오히려 잘 써야 한다. 잘 써야 한다는 되게 막연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정말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배나무 막 맞으면서 피를 흘리느냐 도망가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은 나의 정신 바깥의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느냐 정말로 나의 정신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가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견해를 만드는 작업은 어떤 인연이 되었건 간에 소중하고 이렇게 편안한 스님들을 만난 이런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쓰는 길이 바로 부처님 말씀 듣고 스님들 법문 듣고 가는 길입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결국 또 계율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계율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금계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무엇으로 금지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것이 금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박수 소리를 내가 이 온 후세에 남기고 가겠다. 왜냐하면 나의 박수 소리는 전 세계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워. 그래서 나의 박수 소리를 반드시 후세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박수 소리를 남겨놓으려고 온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딱 쳤어요. 근데 남겨놓으려고 녹음도 하고 뭐 카메라도 찍고 그랬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남길 방법이 없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박수 소리를 남길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순간에 잠깐도 닿아서 머물다 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계율을 지녔다. 나는 금계를 지녔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 회사 가서 이력서를 쓸 때 저는
금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겠네요. 배나무로 만난 겁니다. 아, 배나무로 만나요, 그렇죠. 뭐 금계가 뭐야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력서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마음속에 나는 금지된 계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법칙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는 지금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는 금계를 나는 항상 지니고 있구나. 여러분은 여기 향으로 뽕뽕뽕 해서 지지지 않아도 항상 금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지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 내용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요. 이 말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부분 중에 색즉시공만 제가 오늘 썼습니다. 색즉시공 많이 들어본 말인데 무슨 뜻이죠?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막 제가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들어본 말 무슨 뜻이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색즉시공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예. 아,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는 그때 그 반야심경을 몰랐거든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불교에 대해서 접하지 않았던 때여서 그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님 공부를 하고 나서 그냥 어렴풋이 이 그냥 느낌을 가지고 그 영화 제목이 저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였는데 하고 그냥 대충 영화 내용을 들어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닐 너무나도 초라하게 해석을 한 것에 그 영화 제목이 역시 견해는 위대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의 정신은 날카로워서 이렇게도 초라하게 날카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뜻이 맞으면은 정말로 색즉시공이란 영화 제목으로 영화를 하나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영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저한테 캠코더도 있고. 주인공은 수정 과사님으로. 목소리 좋으시니까 주인공 캐스팅 해보셨어요? 나레이션. 예? 상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상 즉 곧즉 즉 이렇게 씁니다. 서로 즉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뜻은 아니고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면 그 비유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의 색깔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눈이 없으면 세상의 색깔은 어떻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그 외도입니다. 바깥길을 가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고 눈이 없는 상태에서는 색깔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지만 저것이 색깔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볼 주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다라고 말할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다라는 말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없으면 색깔은 없다라고 해야 맞고 색깔이 없으면 온 세상의 모든 색깔을 쏙 빼버린다면 먹물 쪽 빼버린다면 여러분의 눈은 이렇게 딱 뜨고 있다 한들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쓸 소용이 없기 때문에 눈이라고 조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눈과 색의 관계인데요. 상즉의 관계입니다. 눈이 없으면 색은 존재할 수가 없다. 색이 없으면 눈은 어떻다? 필요 없다.
눈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눈이라고 말하려면 뭔가가 보여야지만 나 여기 보는 눈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것도 볼 것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눈이라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눈이라는 이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 없는 색은 존재할 수가 없고 색이 없는 눈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저의 눈은 존재할 수가 없고 제 눈은 오직 여러분들로 인해서만 제 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병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어떤 종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라고도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색깔들이 아니라면 내 눈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색깔들은 지금 나의 눈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모든 색깔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해련보살님의 눈이 소용이 없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 색깔이 지금 드러나서 보인다는 것은 보살님의 눈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색깔들은 무엇을 존재하게 해준 것인가 하면 보살님의 눈을 존재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욕먹는 소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욕먹는 사연은 비록 우걱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욕으로 인해서 나의 듣는 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욕하는 소리는 화는 좀 이따 내고 욕하는 소리는 나의 귀를 존재하게 해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옆 사람의 모습은 내 눈을 존재하게 해준 감사한 것이고 옆 사람의 말소리는 내 귀를 존재하게 해준 감사한 것이고 이 세상은 나를 존재하게 해준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상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해준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아니면 세상만 혼자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둘이 마주한 상태에서만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한다. 서로 마주 볼 때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뭘 직하고 있는 건가 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하고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적의 법칙이 아니라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절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뭔가가 있다. 이거는 그거를 느끼는 나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적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곰곰이 느끼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적의 한쪽 끝이 바로 색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 끝이 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로 불멸책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색깔을 보는 눈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어야 한다. 그거를 말씀하실 때 이 색하고 공의 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에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귀에서 막 소리가 나고 있으면 병 걸린 거라서 다른 소리를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조용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시끄러운 것도 듣고 조용한 것도 듣는다는 것은 그거를 듣는 귀는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색과 공은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색깔도 색이고 소리도 색이고 냄새도 색이고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감각입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색 즉시 공을 씁니다. 항상 바깥의 색깔을 바라볼 때는 색깔을 바라보는 눈이 마주하고 있다. 근데 그 눈은 이 고기로 된 눈이 아니고 색깔을 바라보려면 눈 자체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어야지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끼면 다른 색깔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눈 자체에는 투명해야지만 이 색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색깔을 직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선 당장 요거 관계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색깔을 보는 건 뭘로 보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색깔을 직하는 시공, 이 눈인데 이 눈은 색깔이 없어서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자를 씁니다. 색즉시공. 뭔가를 느끼는 놈은 텅 비어있다. 색즉시공의 간단한 뜻입니다. 뭔가가 있음을 느낀다. 있음을 느끼려면 있음을 느끼는 놈도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파도를 느끼려면 똑같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뭔가가 있음을 느끼려면 있음을 느끼는 놈 자체는 없어야지만 있음을 느끼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없는 놈이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들, 또 보이는 광경들, 들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색즉시공의 법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텅 빈 놈이 뭔가가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사연을 빚어내는 것이 색즉시공에서 뭔가 사연이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색즉시공은 항상 상직의 관계인데, 내가 있고 세상이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한쪽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놈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색즉시공입니다. 근데 그 국군 법요집 같은 거 번역해 놓은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앞에 것도 그 맨 앞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번역을 해놓은 걸 아마 보시면은 되게 기가 막히실 겁니다. 맨 앞에는 색뿌리공은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공부리색은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누가 그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색즉시공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색이 곧 공이다. 공즉시색은 공이 곧 색이다. 그거 뭐 어떡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말 바꿔서 쓰는 거면 나도 쓰겠네. 그래서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는 괜히 길게 써놓은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것은 각각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쓴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문은 한 글자 한 글자 스님께 법문도 듣고 유심히 살펴봐야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색즉시공 요거만 놓고 보면 색을 보는 눈에는 아무 색이 없다. 요거를 말한 게 색즉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 상직의 법칙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데, 그거를 딱 한 글자 한문으로 제가 표현을, 이건 두 글자고 한 글자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것입니다. 통해 있다라고 합니다. 통해 있다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하고 색깔을 바라보는 눈하고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어디까지를 색깔로 하고 어디까지를 눈으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옛날에 한 중3 정도? 생물 시간에 그때 망막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때 아마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향이 맺혀가지고 이걸 보는 거면, 저 만약에 저기 있는 걸 보면 저기까지만 색깔이고 요 사이는 공기고 여기 요까지만 눈인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눈이고 어디까지가 색깔이냐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딱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걸 한번 느끼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느끼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눈이 여기 있다라고 하고 색깔은 저기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낱말이 틀리기 때문에 경계를 정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법한데, 한번 경계를 정해 보시겠어요? 딱히 딱 어디까지가 경계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저도 지금 딱 어디까지가 눈이냐, 어디까지가 색깔이냐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그림은 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망막하고 똑같습니다. 망막은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눈입니다. 눈에 만약에 꽃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눈에 맺힌 꽃은 요 꽃 이쁘네 해서 우리가 이쁘다라고 꽃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꽃이 만약에 여러분 눈의 망막에 비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꽃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이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맺혀야지 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망막에 맺혀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이쁘다 라고 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망막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광경이 틀려진다면 망막에 있는 광경도 똑같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 여러분 망막에 있는 그림하고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밤하늘의 별 볼 때에도 저것이 나의 정신에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저 밤하늘의 온 우주의 그림은 뭐에 맺힌 그림하고 똑같겠어요? 망막에 맺힌 그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는 얼마만 하다? 망막만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망막은 얼마만 하다? 온 우주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입니다. 여러분 망막에 비친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색깔이고 어디까지가 눈이다라고 따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막에 맺힌 그림으로 하여금 눈도 드러나고 색도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에만. 여러분 정신이 깨있을 때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신이 깨있을 때만 이 공이라고 하는 감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식이 깨있을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식으로 온 가득 차 있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꼴랑해서 잠들어 버린다면 이 세상이나 그거를 느끼는 여러분의 눈, 코, 귀, 입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느끼면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아니면 사랑하면서 싫어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감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식이 작용을 할 때에만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인식 속의 세상이고 인식 속의 감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둘이 떨어진 자리가 없이 통해 있다라고 제가 한문으로 썼는데요. 통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눈하고 색깔하고는 망막이라는 한 장이 비친 그림입니다. 온 우주는 나의 망막에 비친 그림 한 장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색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둘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스스로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남으로 느껴지세요? 남으로 느껴지시죠? 저도 여러분이 제 앞에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나하고 나 이외에 다른 것 나누어서 느껴진다는 소리인데 느껴서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제 모습은 여러분 어디에 맺힌 그림이겠어요? 망막에 맺힌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 장이라는 얘기예요. 한 장의 그림 속에 여러분 인식 속에 있는 그 한 장의 망막이라는 그림 속에 여러분도 들어있고 제 바깥에 있는 대상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온 세상과 그거를 느끼는 여러분의 눈은 동시에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나고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이 통에 있는 것이 인식만 없어지면 다 무너지는 관계예요. 인식만 살아나면 이 통에 있는 색과 공이 분명히 바깥에 남이 있고 그거를 느끼는 내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인식만 골아떨어지면 이 바깥에 있고 나도 있고 이런 통에 있던 것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통에 있는 색과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식 속에 오롯이 딱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온 색즉시공을 크게 놓고 본다면 온 우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색은 별덩어리고 공은 뭐겠어요? 나머지 공간, 허공을 얘기합니다. 그거 빼면은 온 우주에 아무것도 남아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온 우주가 별하고 공간하고 다 합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의 인식이 깨있을 때만 느낄 수가 있다면 이 온 우주는 당연히 여러분의 인식 속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이 우주만 하다라고 한 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그 크다라고 느끼는 여러분의 정신 속에만 커다란 것이지 그 정신을 빼놓고는 커다란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커다란 건 뭐가 제일 커다란 거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신이 제일 커다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위대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꿀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막 기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최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아름다운 모습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 하더라도 오직 여러분 망막 속에만 비친 그림입니다. 여러분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길에 있는 한 장의 그림이고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수많은 그림들은 오직 여러분 정신 속에 있는 한 장의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인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인생은 누가 바라보는 게 남의 인생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나의 견해, 그게 남의 인생이지 그 사람의 인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의 견해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여러분 혼자 말고 없었던 거예요. 외롭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부터 나만 있었던 거예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말고 딴 게 있었다. 그거는 누구 생각이었어요? 그냥 내 정신 속에 떴다가 지금을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진 별처럼 그런 생각들이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시작도 없었지만 끝이 없는 길을 계속 뭐만 가냐면 여러분 혼자 정신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워할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에서 탈출하셨습니다. 영원한 커다란 나로서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놓은 말이 이제 한 3번째 줄까지는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통에 있으면 하나이다. 이거는 따로 그 둘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붙어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이 없으면 색을 얘기할 수 없고 색이 없으면 눈도 쓸 데가 없다. 이거는 붙어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는 공동 운명이다. 그걸 얘기한 게 통에 있으면 하나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마주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통에 있으면서 나와 남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어디 속에서만 느껴지냐면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만 느껴집니다. 이 인식은 제가 아까 갑자기 퍽 하고 이 말을 써가지고 순서를 좀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공한 여러분의 감각하고 여러분 감각 앞에 항상 드러나는 느껴지는 세상하고 만남 속에는 번갯불처럼 쉼없이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오냐면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인식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바로 공한 여러분의 감각하고 이 바깥에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세상하고 사이에서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의 심정도 튀어나오고 말소리도 튀어나오고 뭐 노래도 튀어나오고 수많은 것들이 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인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하고 세상하고 만나서 인식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잠들어 버린다면 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세상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불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나하고 세상이 먼저 존재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존재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주보면서 막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만 없으면 전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드러나면 나하고 남이 있는 것처럼 역시 드러나게 된다.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마주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썼잖아요. 마주했었다가 아니고 마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잠 깨 있을 때만 마주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상자라고 하는 그 한문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는 이렇게 마주하고 있구나. 항상 밖에는 색이 있고 그거를 느끼는 공한 나의 감각이 있구나. 이것을 마주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다 보면 이 마주함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인식이 깨있을 때에만 세상도 있는 것 같고 나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통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진 자리가 없이. 또 어디가
어디까지가 공이고 어디까지가 색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눈이 어디까지고 색이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얘 없으면 사라지고 얘 없으면 사라지고 그 공동 운명입니다. 또 재질은 여기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는 거하고 통에 있는 놈은 역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허공의 비유를 들면 딱 맞습니다. 허공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바로 색이에요. 허공하고 바람은 떨어진 자리가 없지만 붙었다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그래서 바람이 막 불어 지나간 자리에는 허공이 그대로 남지만은 바람이 부는 거하고 허공하고는 통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공이 바람 부는 허공을 느끼면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정신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텅 빈 허공이고 텅 빈 허공하고 맞닿아 있는 것은 통해 있는 것은 역시 허공인데 뭔가가 느껴지기 위해서는 똑같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상반되는 성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있음으로 느껴지는 허공이고 여기는 텅 빈 허공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허공들이 여기는 지금 허공의 세계인데 이 허공은 여러분의 인식 때문에 있는 듯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그 근본 그 폐상이 딱 드러나기 바로 직전은 여러분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이 온 세계를 존재하게 해준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재질이 허공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허공으로 된 것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서 재질이 허공인 것이고 또한 반대로 허공과 좀 움직이는 허공이 만나서 빚어내는 것이 인식이기 때문에 얘도 허공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기 때문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뿌듯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금방 있는 듯 하지만은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허공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허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줄에 있음을 느끼는 한쪽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아까 여러분의 감각을 설명드릴 때 있음을 느끼려면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가 있음을 느끼려면 내가 같이 있어버리면 있다라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느끼는 놈 자체는 없어야지 내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역시 대상인 것입니다. 나의 몸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 그 몸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느끼는 텅 빈 나의 감각이 그때는 내 공한 감각이 돼주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공하고 색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도 별이 항상 허공 옆에는 별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별덩어리 바로 옆에는 뭐가 있는 거겠어요? 허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 앞에는 뭐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색의 앞에는 뭐가 있느냐? 허공이 있습니다. 참 쉽죠? 쉽습니다. 색은 반드시 허공을 마주함으로써 색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느낌으로써 공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 바로 있음을 느끼는 이 공, 이놈은 텅 비어야 되고 텅 비었음을 느끼는 이 색입니다. 공 즉시 색. 아, 나의 감각은 투명하구나. 나의 눈은 아무 색깔이 없구나. 나의 귀는 아무런 소리가 없구나 라고 텅 비었음을 느끼려면 텅 비었음을 느끼는 내가 그 텅 빔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음을 느낄 때에는 있음으로써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법칙이에요. 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너 아까 거기 있던 거 어디 갔냐? 그럼 여기 치웠습니다. 그러면 뭘 치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있던 거를 치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던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없음을 공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공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내가 있음으로써 공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즉시 색입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은 통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느끼는 법칙이 있음을 느끼는 허공, 그 법칙이 색 즉시 공. 근데 그럼 이 감각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텅 비었구나 라고 아는 내가 텅 비어 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공 즉시 색. 그게 한 번씩 뒤집어서 설명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써놓은 내용은 제가 아까 인식이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가 바로 기억이 아니면
세상도 감각도 인정할 수 없다.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새롭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화두를 만드시는 게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식이 바로 세상이었을 뿐이지 나의 인식을 떠나서 이 세상이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따로 존재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바라보게 되는 순간 나의 인식이 깨서 바라보는 순간 온 세상이 나의 인식 속에 탁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세상이 있었겠지 뭐. 그거는 지금 누구의 인식인가 하면 나의 인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빚어내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면 세상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는 저 세계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인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의 인식이다. 그래서 유식이라고도 합니다. 오로지 식이다. 오로지 인식이다. 오로지 기억이다. 라고 표현할 때 유식이라는 한문을 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개가 뭔지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잊어버려서 써놓은 말입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18개까지 얘기는 다 안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18개입니다. 왜냐면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인식이 있고 얘네는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통에 있다라는 말도 드렸고 얘네는 공동 운명이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감각이 없으면 눈, 코, 귀, 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놈이 없는 겁니다. 볼 놈도 없고 들을 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당연히 뭐 보이고 들리고 냄새난다라는 이런 인식도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면 요거만 없어도 얘네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 없으면은 감각이 없으면 인식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는 것이고 저 바깥에 색깔만 하나만 없어져도 보이는 게 하나만 없어져도 눈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보인다라면 인식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만 없어져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이유는 얘네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드러났다는 것은 얘도 있다는 것이고 인식이 드러났다는 것은 얘도 있다는 것이고 색깔이 보인다는 것은 눈도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잠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 생활을 얘네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18개의 모습입니다. 이 감각 6개, 저 바깥에 대상 6개, 인식 요거 만나서 6개. 그래서 18개입니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온 우주에 보이는 거 빼고 그 보이는 거 느끼는 감각 빼고 그 보이는 거하고 감각 사이에서 어떻구나 저떻구나 막 생각하는 그 생각 빼면은 남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8개가 전부라는 것을 깊이 믿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정말로 18개밖에 없구나. 이 18개는 나의 정신 속에 항상 갖추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잠만 깨면 순식간에 18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잠 깨기 전에 머릿속에다 막 마이크로칩을 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능력에는 위대하게도 이 세상을 18개로 쫙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능력, 여러분의 위대한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잠만 깨면 어떤 사연이건 상관없이 보이는 게 드러나고 보이는 걸 바라보는 내가 드러나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는 인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공덕입니다. 18개를 순식간에 뱉어냈다가 기절해서 잠들어 버리면 18개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 분 한 분한테 전부 존재하는 18개, 저에게도 18개가 있고 밖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모든 존재에게도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통된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된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통된 걸 아시게 되면 전체를 다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시간 얘기하면서 공통된 거 얘기한 게 뭐가 있죠? 어떤 순간밖에 없다? 지금이라는 것은 개미도 지금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미나 우리나 어떤 존재건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을 깨달아 버리면 전부 깨달은 거가 똑같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옛날에 군에 가기 전에 큰 스님께서 군에 잘 다녀오라고 그때 7만 원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봉투에 돈을 담아 주셨는데 7만 원을 주셨어요.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군에 있으면서 비록 불교 공부를 제가 한지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게 또 정말 당당하게 법문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큰 스님의 법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때 써주신 한 분이 바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중일체. 이것이 그때 봉투에 적혀있던 말이었는데 저는 저의 어떤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 군에 있는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일체가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체는 나와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온 우주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부 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과 체를 따로따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전부 다는 지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금이 오늘 뒤져보니까 지금이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이 지금이 꽝이었다는 것은 일체가 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계속 꿈꾸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진실하게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이 금중일체라는 말로 바라보게 되는 경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진실한 그런 절박함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없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서 있던 그곳이 너무나 편안한 자리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딛고 서 있는 지금을 꿈처럼 바라보면 이곳이 극락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을 딱딱하고 진실하게 바라본다면 이곳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도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천상도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죽어서 지내는 천도제 같은 것은 죽어서 다른 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추측해보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되시겠지, 뭔가 좋은 곳으로 가시겠지, 어떻게 잘 되시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내가 여기 딛고 서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고는 역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시간이 많을수록 그 다른 뭐 번잡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은 큰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라는 것을 가만히 반추해보고 도대체 이게 생겨나는 건가 사라지는 건가, 이것이 바로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중에 제일 이득이 되는 공부입니다. 오늘 계신 시간 동안만은 지금이라는 것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고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셨고 저도 그 얘기하는 동안만큼 계속 지금 이 순간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금을 위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네, 질문을 혹시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꼭 참으시겠어요? 정 그러시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다리 아프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